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동반 진출한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 하지만 올 시즌 두 팀 모두 4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먼저 두산은 지난해 활약했던 토종 선발의 부진이 뼈아픈데요. 유희관과 노경은이 제 역할을 다해주지 못하면서 선발진이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뜨거웠던 방망이마저 식어버린 두산. 분위기 반전이 시급합니다. 한편 시즌 초부터 마운드와 타선의 엇박자로 고생한 LG. 결국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결국 감독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새 사령탑 양상문 감독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중위권 도약을 이끌 수 있을까요? 네,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 두 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LG 트윈스의 전반기 평가를 좀 하신다면요? 준비 부족. 오, 같은 키워드네요. 예. 그죠? 시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김정준 해설위원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준비 부족. 준비라고 하는 자체 의식이 그리고 작년의 선적에 그 속에서 선수나 구단이나 전체 스텝이나 전체가 도취되어 있었지 않냐 싶어요. 지나간 거는 승부라고 한 거는 이기든 지든 그 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 않냐 싶어요. 과거 속에 헤매는 사람은 제일 약해요. 현실에서 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문제지. 포스트 시즌에 쳤을 때 그에 대한 반성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가 시즌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하고 들어왔지 않냐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유재국이가 방어율 2천조에 떨어졌더라고. 7월달에 이쪽이 되니까. 네. 시즌 초는 4, 5점 돼요. 걔는 작년에 3점대 피자예요. 그죠? 거의 에이스죠. 그렇죠. 떨어진 이유는 겨울 내내 뭐 했냐 싶어요. 연습 부족 때문에 안 됐지 않냐 싶어요. 응? 피차들이 전부 그래서 망가졌지 않냐 싶어요. 김선호 할 때 유재국이는 홈을 개막에 쓴다고. 잠실에서 하고 있구나. 홈을 개막이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유재국을 숨으로써 어떻게, 거기에서 솔상가상 이야기 하려고 유재국이는 넘버3, 넘버4하고 붙이를 계산 갖고 그래 하면 된 거, 전답이에요. 전답. 그러면 유재국 18승, 20승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부 토프 클래스하고 A 클래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아무리 총대봐야 이기는 건 55% 감독 입장에서 그 퍼센테이지 어느 쪽이 될까나 싶어요. 넘버 5하고 S하고 붙이면 이거는 이길 반씩 8% 70%, 70%예요. 이쪽에 전략주를 차야 돼요. 1년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한 시합 보는 건 아니라 로테이션 전체로 봐야지. 넘버 3를 세 번째 썼다, 네 번째 썼다, 투시 어디에 썼냐 싶어. 그죠? 김선호 너 그렇게 던질 때 얘는 1년 내내 해서 분노가 전산 쪽에 던지도. 그러면 그 당시 김선호의 컨디션 갖고 한 시합에 3점 안에 막을 피차 아니에요. 그러면 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놈 계산 속에 넣고 K로 선발 피차 갖고 오냐 싶어요. 응급조치로 개막부터 왜 했냐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준거에도 오래 안 좋아요. 그죠? 작년에 38개 세이브 했다. 이건 작년의 이야기예요. 올해 돼서 작년에 저녁 캠프 저도 뭘 안 만졌다고 그래요. 늦게 만졌다.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한 자세가 권중곤의 자체가 이제 투수 생명 끝날 줄 모르는 이 편에 와버린 거죠. 걔는 별로 안 좋은 와이에요. 저가 SKS 때 SK에서 문학에서 연습할 때 야, 무리하지 마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SK 감독인데 LG 선수 보고 쉽게 아픈 무리하지 마 쉽게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이걸 어떤 식으로 커버하나 그 나이 아이가 왜 몰랐냐 싶어요.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는 초반에 그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서 지금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고요. 양상문 감독 부임 이후에 5할 이상의 승률 이어가면서 앞으로 후반기 기대가 가장 많이 되는 팀으로 거듭나고요. 이어서 선수 사용 설명서 LG 트윈스에서는 누가 선정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팬들에게는 이직원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우익스 LG의 이진영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하네요. 네. 오래 해.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진영 선수. 뭐 이진영이가 SK 있을 때 K 큰미 위익스죠. 네. 그래서 야단진 적이 있어요. 1년 안 시켰어. 시도 때도 없이 어디 쓰러지냐고. 미리 뭘 온쪽에 가 있으라고. 야단친 적이 있어요. 이지를 너무 디피컬트하게 잡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한 거는 타구가 온다면 그 자리 가 있어요. 걔는 언제든 다이빙 결차하면 큰미 위익스요. 미리 가 있으라 시켰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진영이는 워낙 이거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걔가 팀에 주는 영향이라고 하면 이병규가 갖고 있는 캐릭터하고 이진영 갖고 캐릭터는 틀려요. 예? 이진영이라고 하면은 팀에 하나하나 기술적인 아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싶어요. 이병규는 전신적으로 크루가 나요. 이 차이는 있지 않냐 싶어, 내가 볼 때. 그런 점에서 요새 타자들이 올라왔다 하는 게 아말리에 나는 그거 있지 않냐 싶어요. 어린아이들이 치기 시작했다는 게. 그쪽에서 공헌하고 있지 않냐 싶어요. 뭐, 누구 야구에 아는 이야기인데, 상대방 피자 버릇이 뺏은 거는 대한민국 1위 동가요. 이건 무지 잘 뺏어요. 네. 그리고, 이 안타까움 속에 봄에도 배팅 폼이 나빴는데, 순수하게 받아요. 바로 바꿔버려요. 그 절실함도 갖고 있는 선수 아닌가 싶어요. 그 나이에, 저 고등학교 졸업해서 만난 나이인데, 나는 그만뒀고 걔가 아직까지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네요. 35이잖아요, 이제. 그죠? 앞으로 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말씀 그대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진영 선수. 뭐, 지금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팀 예상. 뭐, 다들 3팀은 꼽으실 것 같고, 한 자리를 위해서 5팀이 경합을 한다. 아니죠? 뭐 5팀이 아니라 뭐, 2팀이 될 수 있고, 3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삼성, NC, 넥센 말고 한 자리를 몇 팀이 경합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성, NC, 넥슨이죠. 네. 삼성은 거의 다 끝난 거고, 내가 볼 때. 네, 4강은요. 그죠? 4강 속에 넣어. 근데 삼성한테는 4강이라도 무의미하지 않냐 싶어요. 그럼요. 지금 1등 하냐 안 하냐 문제지. 그리고 2등하는 넥슨이나 NC가 어떤 싸움 할지. 이것도 서로 간에 볼 때, 대전 선적이 볼 때 재미있지 않냐 싶어요. 네. 지금 4강이라고 라인 볼 때, 나머지 게임 어느 팀하고 어떻게 남은 게 이거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남은 게임 안에 우리가 강한 팀, NC가 강한 팀 남아있는지, 그리고 넥슨이 남은 게임 강한 팀 남아있는지, 약한 팀 남아있는 건지. 그렇죠.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냐 싶어요. 네. 넥슨 같은 거는 지금 5대가 제일 약한 데가 NC한테 약해요. 이거 문제점이 많아요. 2승 7패예요. 이거 나중에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님. 나머지는 삼성한테 4승 6패 NC는. 넥센은. 이걸 어떻게 싸우냐 하나 상위팀 이 2개한테. 나머지는 강해요. 콘스탄트하게. 근데 이거가 문제예요. 근데 NC 같은 케이스는 두산한테 약해요. 삼성한테 약해요. 이 시합이 얘네들이 얼마 남았냐 하는 문제가 나오구나요. 네. 예?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앞으로 봐야 돼요. 근데 LG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올라갈 때 삼성한테 1승 5패 그리고 넥슨한테 2승 6패 NC한테도 약하고요. NC한테 4승 7패 네. 이거가 있는 한 못 이기지 않죠. 근데 SK한테 LG가 5승 7패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천승해야 돼요. 찬열론 같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네. 그러면 LG 피자로 내가 보니까 6월 달부터 피자 방어율이 휙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방향이라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는 타자가 어떻게 버티냐 문제예요. 그러면 LG 가능성이 재미있어지지 않냐 싶어요. 네. 근데 그거가 어떻게 이어가냐는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LG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 나머지 당 하나 LG가 위에 팀한테
라이벌 저기 상위 롯데나 투상이나 기아한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자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발 그래야지 들어가. 또 승수를 딱딱 줄일 수 있으니까. 자발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 4개. LG도 당 하나 가능성이라는 10%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10%. 20% 현실로 만들어 놓은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프로야구 아주 재밌어지지 않냐 싶어요. 네, 또 새로운 외국인 타자도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흐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직구 시즌2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도 뭐 김성근 감독을 2007년 한국 시리즈 때 처음 뵀었고, 그때 저도 이제 막 야구 방송을 처음 하던 시기여서 뭔가 초심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 초구 같은 초심, 그리고 직구 같은 꼿꼿함을 이 김성근 감독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함께한 2014 프로야구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뭐 야구 이야기 한번 밤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재밌게 했지 않냐 싶어요. 또 올해도 너무 심하게 했냐 싶고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뭔가 탁탁 이렇게 손꼽아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오늘은 김정준 위원님이 조금 편해진 느낌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부터가 문제겠죠. 예, 이 방송이 나갈 때 제가 일단 한국에 없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근데 어쨌든, 저도 김성근 감독님하고 2년 연속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배웠고요. 또 저는 가족으로서 하나 또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 뭔가 부자 해설이라고 저희가 항상 특별한 코너를 마련해서 SBS 스포츠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이 참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야구적으로도 좀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두려우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거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시즌이 좀 설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해주신 그대로 기적을 보여줄 팀은 어느 팀인지 김성근 감독, 김정준 해설위원, 그리고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두 분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후반기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